안녕하세요. 몇 페이지죠? 69페이지일까? 69페이지. 숙제 좀 해왔어요? 숙제가 또 뭐 있었냐? 그러면 여기 뭐 앞에 요거 좀 안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게시. 그렇죠. 게시 그럼 뭐예요? 네 가지가 나와있죠. 이렇게. 자, 당사자 뭐예요? 신청. 이거 좀 암기를 해놔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관공서, 적탁. 그렇죠. 자, 등기가 뭐예요? 직권. 그렇죠. 직권 등기. 자,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명령 등기. 그렇죠. 요 법원은 뭐예요? 명령 등기가 되려면 이의신청이죠. 요 두 개가 뭐예요? 원칙. 요게 되게 예외. 이렇게. 여기에서 뭐 늘 출제되는 거죠. 직권 등기는 늘 출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직권 등기. 직권 등기는 작년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아?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빠지죠. 자, 등기 강제가 있잖아요. 등기 강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 그렇죠. A가 뭐예요? 등기 강제. 등기 강제하면 또 본능적으로 세 개가 나와야 돼요. 뭐예요?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 뭐예요? 특별조치법. 그렇죠. 특별조치법. 또 하나는 뭐예요? 명의신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이에요?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요거는 뭐예요? 3년. 요거 등기법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요거는 이제 표제부 생각나야 돼요. 이게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의 관계예요? 1개월. 특별조치법은 각국. 그렇죠. 각국. 요거 한번 해봐봐요. 읽어봐요. 그렇죠.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그럼 저희가 이거는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거는 요 패턴을 외워줘야 우리가 뭐예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암기를 시켜놓는 겁니다. 특히 이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이것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죠. 작년에 지문으로 해서 하나 또 출제가 되고 나오는 게 뻔해요. 여기 이제 게시와 관련돼서 직권, 그 다음에 예외적인 등기 강제. 그러면 게시와 등기 강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어디까지 이제 체계가 잡히느냐. 그러면 70페이지까지 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크게 한번 봐봐요. 자, 거기 원칙 봐봐요. 원칙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당사자 신청. 나와 있죠. 68페이지. 당사자 신청. 가로 2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요? 적탁 등기. 오른쪽 가봐요. 신청주에 뭐가 있죠? 애외로서 무슨 등기가 있죠? 직권 등기. 여기가 포인트라고. 작년에 여기에서 두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된 거죠, 작년에. 그래서 직권에 한 등기. 평상시에 그걸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올해는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보전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말소와 관련돼서 특히 1번과 관련돼서 1호, 2호, 요게 출제 예상이 되고, 자, 말소와 관련돼서 거기 6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된다고요, 6번.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나오는 패턴이 그걸 초점을 해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바로 이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법원의 명령. 그럼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그러면 촉탁 등기의 주체는 뭐예요? 관공서잖아, 관공서.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다시 가로 2번 촉탁 등기를 넘어오세요. 자, 68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촉탁 등기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기가 요 촉탁 등기 그러면 뭐 일단 여기 거꾸로 읽어봐요. 뭐예요? 지적 파트에서는 등기 촉탁이 되죠.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옆에 이렇게 가지를 펼쳐놨을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관공서. 관공서는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래서 등기 진정성이 보장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바로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이거 가지고 이제 촉탁 등기를 자기가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는 소리는 뭐예요?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출석주의가 뭐예요? 면제된다는 소리야. 이 말은 나중에 29쪽 4호라는 게 있어요. 4호가 적용이 돼야 돼요. 4호가 뭐냐면 출석주의거든.
자, 그러면 등기 진정성 보장 이거는 뭐냐? 봐봐요. 이런 행간의 의미를 좀 잡아달라고요. 자, 관공서 촉탁 등기를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그럼 인감증명도 진정성. 그럼 결론적으로 제출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관공서 주체가 관공서네. 봐봐요. 자, 자기가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이제 가압류 등기를 찾아내야 되겠죠. 가압류 등기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이잖아. 그럼 촉자들은 이제 법원 그러니까 명령 등기로 간다고. 여기 봐봐. 이 신청이 있어 없어요? 없어.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럼 시험에는 봐봐요. 가압류 등기는 신청이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바로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촉탁 등기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체납처분의 압류 등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체납처분은 어디에서 해요? 세무서죠. 세무서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렇게 간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지? 포락지. 포락지는 뭐예요? 하천부지화 된 거죠. 그러면 하천부지하면 어디에서 연락이 와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려준다고. 그럼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네요. 지적소관청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니까 촉탁 등기의 의미는 요 세 개를 가지고 자꾸 자기가 암기를 해놓는 거예요. 촉탁 등기의 주체는 관공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대표적으로 전자 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촉탁 등기에서 이제 함정 팔려고 그러는 게 요게예요.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함정을 판다고.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명령 등기가 있으니까 어때요? 명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 명령은 어디에서 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에다 신청해요? 법원에다 신청해, 이의신청해? 신청. 만약에 이의신청이라면 뭘로 가요? 명령 등기로 가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법원에 신청하면 뭐예요? 법원이 관공서로 뭐예요? 등기소로 촉탁해준다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거고 제일 초짜들을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가 있네.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 그러면 어디로 가요? 법원. 관공서로 빠지죠.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니까 법원 하면 자꾸 어디로 빠지려고 그러냐면 명령 등기로 빠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된다는 그걸 포인트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적탁 등기와 관련돼서 임차권 등기 명령, 가처분 등기 이렇게 해서 거기 한번 잡아봅시다. 거기 68페이지 꼭 알아야 될 거. 자, 첫줄 한번 나왔네요.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 갱매 등기 요 세 가지가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밑에 가니까 네 번째 줄 체납처분의 압류 등기 이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하나 없으면 하나 적어놔야 돼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자, 그럼 봐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요거 패턴을 숙지를 안 해서 그래요. 여기 한번 봅시다. 적탁 등기 주체는 뭐예요? 관공서. 진정성 확보, 보장된 경우고 뭐예요? 전자 적탁도 가능하다. 자, 그럼 출석 주의가 뭐가 된다? 면제. 그래서 나중에 29조 4호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안 되더라도 요 세 개는 우리가 머릿속에 딱 기억해 주시라는 거. 그러면 다시 촉탁 등기는 딱 이걸 보는 순간 뭐예요? 관공서, 진정성 보장, 전자 촉탁도 가능.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해서 써먹기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촉탁 등기는 지문으로 가끔가다 이제 출제되죠. 자, 이번에 신청주의 예로서 가로 1번에 직권해한 등기 찾아서요. 예, 첫 번째 무슨 등기가 나와요? 보전과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기가 봐봐요. 그 위에다 또 써놨거든.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저희가 행간의 의미를 잡아봐요.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그동안 내공 쌓아놨으면 읽어봐요. 뭐가 써놨죠? 또 보전이라고 읽으려고 그러죠. 자, 소유권은 갖고. 자, 직권은 뭐예요? 등기관. 한번 읽어봐요. 등기관이 갖고를 최초로 개설해주는 등기. 무슨 등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러면 봐봐요. 기가 막힌데, 법에도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법의 공식이 뭔데요? 봐봐요. 6개월 내내 배웠는데도 법의 공식이 뭔지를 몰라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법에도 공식이 있어. 그게 바로 뭘까? 읽어봐요. 이게 요건과 효과. 이런 요건을 갖추면 효과,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요건은 공식이라는 겁니다. 공식. 아니 요건은 안 외우고 어떻게 시험을 볼 생각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진짜 외울 게 많아요. 법 자체는. 근데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려면 뭐라고 쓰는지 봐봐요. 자 거기 위에다 써놨어요. 원칙 뭐라고 써놨어요? 미등기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야 무슨 등기가 나왔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법원, 그 다음에 이런 요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춰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란 요 요건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뭐예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에 처분 제한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죠. A가 대표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이고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공식인 거예요. 자, 이거 봐봐요. 공식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 한번 가보자요. 원칙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이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외워보자고요. 그러면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한번 봐봐요. 원칙. 미등기 부동산. 읽어봐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여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 외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숙제해서 문제에다 이제 지문에다가 이제 갖다 붙인다고. 자, 이게 23회 때 2.5점짜리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갖다 붙여보자. 자, 봐봐요. 자, 여기 외워봐요.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갖췄죠? 여기 봐, 무슨 가압류. 가압류는 어디에서요? 무슨 저번이죠? 소유권의 뭐예요? 처분 제한. 요건을 갖췄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등기?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돼요. 솔직한 말로. 어떤 사람은 이걸 숙제하고 있는데 이걸 못 갖다 붙이면 그 사람은 문제풀이를 열심히 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 가압류 등기. 여기 인자리만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봐요. 하나. 무슨 등기? 전화옵자본. 자, 여기 이제 왔어요. 이걸 보지 말고 원칙. 미등기 부동산 읽어봐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읽어봐요.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잖아. 탈락이잖아. 그렇죠? 탈락이잖아. 지금 이걸 못 갖다 붙이는 거야, 지금. 못 갖다 붙이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는 전화처분의 압류 등기 시 이때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어때? X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또 한 번 갖다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가처분 등기 시 갖다 붙여봐. 무슨 부동산? 미등기 읽어봐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을 갖췄죠.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에 무슨 등기를 걸어? 가처분 등기를 걸어준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여기 뭐가 나오냐? 뭐라고 써놨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는 어디에 있어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이 요건을 갖췄으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바꿔볼까요?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의 가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그때 X죠. 가등기는 법원이 아니란 말이야.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를 못 풀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봐봐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한 번 더 해보죠. 자,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OX. 죠.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변형시켜 볼까요? OX. 같은 문장이야, 같은 문장. 그렇죠? 같은 문장. 이게 안 되는 거야, 등기법은 지금. 자, 봐봐.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오죠. 왜?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만에, 간에 무슨 등기를 걸어줘? 가압류 등기. 등기법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재미도 있고. 그러면, 자, 이거 요 의미를 올해 막스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잡아둬야 돼. 그럼 봐봐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요거까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노력이 필요해요. 봐봐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한이 각오를 제초로 개설해 주는 거. 원칙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뭐예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얘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럼 만약에 올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다음 중 이런 것 중에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 게 몇 개냐?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는 걸 세워라 이 소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 어떤 학원을 잤어요. 자 어떤 학원에 이제 여기 뭐 학원에 8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원이 있어요. 8층에 가서 막 급하게 해서 탔는데 뭐예요? 저가 이제 우연치 둘이서 이제 마주쳤어요. 선생님 공식 등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공시법이 왜 어려워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안 하면 당연히 어렵죠. 그러고 나서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럼 벌써 이제 봐봐요. 그럼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한 개 봐요. 원칙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어떤 사람은 활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용을 못해 먹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이렇게 등기하라고 어디에다 규정을 해놨냐? 자, 법률 규정이라는 거. 제일 제가 보면 법률 규정, 법률의 규정이 해놨다고. 그러면 그런 요건, 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하니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라.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취소사유. 취소사유가 몇 개? 취소사유. 이거잖아요. 자, 원래 이거 봐요. 제한능력자, 자고, 사기, 강박. 몇 개? 4개. 왜 이게 취소사유예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한 개 해야 돼요? 읽어봐요. 무슨 취소사유? 법정 취소사유. 법률의 4가지를 딱 정해놓은 거야. 와가지고 저는 와서 취소사유가 왜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뭐 읽어봐요. 무슨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제취학 상황이라고 그래서 한 개 하라는 소리지.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밑에 한번 봐볼까요? 자, 미등기 부동산.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봐야죠.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미등기 부동산. 뭐가 있죠? 법원, 처분, 제한. 그럼 원칙이다, 얘다. 원칙. A는 안 적어놨죠.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대비를 좀 해두시라는 겁니다. 자, 변경이죠. 일단 변경과 관련돼서 1번 봐봐요.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을 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잘라봐요.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저희가 변경하나요? 아니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나요? 없죠. 어떤 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 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주소 변경 사실이 신청서에서 맹백이 일단 포인트네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만.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주소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다?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준다. 무슨 등기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문제집 분석하면 뭐예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뭘로 건쳤을까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시 이렇게 나온다고. 가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시. 자, 경정이네요. 경정은 차고, 유류라는 것은 빠뜨리는 거고 등기관의 가호로 인하여 잘라봐요. 자, 등기관의 가호. 그럼 등기관은 주자로 원칙 뭐예요? 직권이죠. 지금 등기관이 잘못했죠. 후발적으로 원시적으로. 차고 유류가 원시적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등기? 직권, 경정 등기.
자, 그러면 말소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1호. 1호가 뭐냐? 관할위반이에요. 2호가 뭐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2호하고 1호는 늘 출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도 절대적 무효가 있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1호 무슨 위반? 관할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무슨 말소다?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실행됐더라도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 신청의 대상. 자, 2번은 여기 한번 봐봐요. 보면, 자, 어떤 사람은 공부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봐봐요. 자, 지난주에 죽도록 했는데 봐봐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자, 여기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영위권 설정은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이걸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 이때 설정 앞에 저당권이 붙었네. 저당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이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된다.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게 말소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그러면 얘가 말소되면 무조건 죽어야 되잖아. 그럼 함부로 직권 말소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저당권자에 뭐가 필요하다? 성낙서. 그렇죠. 성낙서가 필요해. 그러면 성낙서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성낙서에 뭘 갖다 붙여? 성낙자의 인감정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 관계?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자, 3번은 가등기와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 말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사소한 거지만 공부가 된 사람 봐봐요. 자, 이건 돼야 안 돼. 가등기 그냥 가처분 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는 걸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건 안 됩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본치면 저희가 이걸 본쳐야죠. 뭐라고 써놨죠? 처분 제한의 가등기라는 겁니다.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야 안 돼? 돼요? 안 되죠.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되죠. 가등기 상해 처분 제한은 돼, 안 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 사소한 거지만. 가등기 기한, 뭐라고 써놨어요? 본등기 시야. 자, 여기는 무슨 등기? 가처분이죠. 여기는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영어 읽어봐요. 가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또 다 까먹었죠. 여기 예약이고, 본등기가 뭐예요? 완결권이야. 그래서 내공이 쌓인 사람은 예약 완결권을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은 일방이 쌍방이. 일방. 그러면 저희가 요 가등기를 예약이라는 걸 잡고 본등기를 완결권이라고 잡고 예약 완결권 무슨 건? 형성권이라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저희가 벌써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우리 이미 출제된 거. 가등기한 본등기 시에. 자, 봐봐요. 자, 미등기 겸 본등기, 가등기 겸 본등기 시에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OX. 이유는?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 겸 본등기.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이 상방이. 일방. 그럼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어때? X. 첨부할 필요가 없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 이제 그러면 요걸 현관의 의미를 읽어내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작년에 2.5점짜리에 사실 오지문이 가등기와 관련돼서 자 B가 그러면 B가 A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A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 D 처분할 수 있죠.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실행하면 여기에 등기가 이루어지죠. 물건 변동서열 몇 번째?
하나, 둘, 셋. 물건적 흐름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 그래서 요 중간 처분의 등기 죽어야 돼. 원칙상. 무슨 말서? 직감 말서가 되는 거야. 그럼 정렬 출제된 거, 요거 뭐예요, 요거 가등기죠. 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직감 말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자체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고 그래?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면 가등기 상에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이제 뭐로 바뀌었어? 읽어봐요. 에 대한. 이 말은 가등기 자체 가처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에 대한하고 기한은 다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등기법이 얼마나 어려운 과목인데, 자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것은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요? 봐봐요. 이중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지상권 돼요, 안 돼요? 이중지상권 돼요? 안 되죠.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중전세권 X, 이중지상권 X. 만약에 봐봐요. 여기 만약에 가등기가 전세권이라고 생각해봐. 여시도 전세권이라고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전세권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서? 직감 말서예요. 이제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양립이 불가능하면 죽이는 거야. 양립이 가능하면 존치를 시켜야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또 바꿔볼까요? 지상권이면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이중지상권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서? 직감 말서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 봐봐요. 여기 만약에 여기 B라는 사람이 저당권에다 가등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자, 전세권. 어때요? 저당권, 전세권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지상권이라면 양립할 수 있어, 없어요?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저당권은 사실 뭐예요? 직감 말소 대상이 없어. 전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양립 가능하면 존치, 양립 불가능하면 뭐라는 걸? 직감 말소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자기가 요 의미를 자꾸 드러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요게 의미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가등기의 기한은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없다. 요거는 가등기의 기한은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본등기.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이 상방. 일방.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다시 한번 보죠. 가등기는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가 돼. 원칙상입니다. 자, 4번은 그러면 4번은 봐봐요. 자, 이게 하나씩 해석하기가 힘들긴 해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용이 포인트예요. 수용은 뭐예요? 187조고 또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야.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럼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감 말소. 작년 수용과 관련돼서 또 2.5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수용 이후에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그러면 수용은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처분하려면 말아, 등기하라. 물권 변동은 언제? 수용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매어한, 5번에 한매어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잘랐어요.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요. 자, 한매어한이 있네. 이렇게 잘라서. 여기 한매가 뭐냐? 이게 일종의 형성권이거든. 형성권. 한매권은 형성권입니다. 애어한이 뭐냐면 행사거든. 자, 읽어봐요. 무슨 권이? 형성권. 읽어봐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등기한이 말소를 시켜버려. 그래서 한매에 의한 무슨 말소다? 직감 말소가 돼. 그러니까 애의한이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번 숙지해 놓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직. 그래서 한매권 행사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러면 애의한하고 행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는 무슨 건이죠? 형성권이야.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무슨 건?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러면 읽어봐요. 행직. 거죠.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가볼까요? 송산 가처분 권리자의 신청에서 소유권 말소 등기 시 당해 가처분 줄쳐놓으세요. 당해 가처분. 자, 이거부터 처리해 놓고 와야 돼. 자, 봐봐요.
어때? OX.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봐봐요. 무슨 등기후죠? 가처분 등기후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임시처분이야.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일단 가능합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집 한 채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걸었어. 가처분 등기를 걸어놨어요. 소유권에다 가처분을 걸어놨다고 생각해봐요.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읽어봐요. 소유권에 가처분 등기. 무슨 등기? 다 까먹었다. 주등기가 되나. 전세권에 가처분 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러면 B가 A집 소유권에다 가처분 등기를 걸었어요. 쭉 가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아직, B라는 사람은 확정 판결을 안 받았으니까 A가 C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읽어봐요.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B가 비로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제 A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뭐가 있어요? 판결서를 주죠. 판결서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요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지죠. 요 등기 이제 만수해야 되겠죠. 요것도 등기를 만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요 사람이 이제 판결서를 받아서 요 당의 가처분은 신청할 필요 없어. 요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판결서를 가지고 직권으로 말소해 준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뭘로 이루어져? 자, 직권으로 이루어져요. 직권 말소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등기들은 이제 얘네가 판결서가 있으니까 단독으로 말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얘가 신청해야 돼.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요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요거는 요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처리를 어떻게 해준다? 직권으로 말소해줘. 직권으로. 나머지는 뭘로? 신청으로. 무슨 신청으로? 단독 신청으로. 이게 복잡해진데 이게 간단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과거에 3, 4년 전만 해도 어떨 때는 촉탁, 어떨 때는 직권. 이게 처리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요 당에 얘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무슨 처분? 요 당의 가처분만 무슨 말소? 신청, 직권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했던 당의 가처분 줄쳐놨어요. 그래서 당의 가처분 당직. 그래서 당직이라. 그래서 당 나오면 직이에요. 혹시 당의 가처분이 아니라 출제원이 그 가처분 등기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의 가처분 그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예요. 제가 항상 당직 그랬더니 출제원이 뭐라고 괜찮았어요? 그 가처분 등기. 그나 당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소로 이루어진다? 직권. 나머지는 단독. 올해 이제 그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 단축키 하나 나왔네. 한매권 행사, 행함은 행직. 그러면 당의 가처분은 직권, 당직. 그래서 당직. 당의 가처분은 무슨 말소로 이룬다? 직권, 말소로 이루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보죠. 성찬 거기 밑에 봐봐요. 말소해봐. 자, 요거는 봐봐요.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줘야 돼, 원래는. 자, 원초적인 것은 여기에요. 말소등기, 인정, 불인정. 옛날에 예를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수강생이 맨날 10시 10분, 10시 15분이나 30분에 수업 끝나면 저를 붙잡고 못 가게 해요. 언제까지? 11시 반, 12시까지 못 가게 해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서 막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합격했지. 그래서 요 사람이 참으로 질문 받아봤어요. 이게 이야기. 어떤 사람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또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A4 용지하고 지우개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름을 써봐라 그랬더니 이름을 그려서 여자 이름 중에 처음 하는 게 변연아 이걸 그려서 변연아 이름이 변연아야. 그럼 봐봐요. 엄마 A4 용지 변연아라고 썼어요. 지우개 있니? 그랬더니 지워 그랬더니 지웠대요. 지웠잖아요. 또 지워 그랬더니 지울 게 없는데 그래요. 말소한 걸 어떻게 또 말소합니까? 그럼 말소는 등기한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럼 이때는 무슨 등기한다? 자 다시 이름을 썼어요. 변연아.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봐봐요. 이쪽으로 와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그러면 신청 말소로 이루어졌어요. 시국 말소 등기 종류는 세 종류예요. 신청 말소, 촉탁 말소, 직권 말소. 신청으로 말소됐으면 회복 등기도 신청, 촉탁이면 촉탁, 회복 등기, 직권으로 했으면 직권으로.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 봐. 본등기 시 직권 말소된 중간 처분의 등기를 본등기를 번소를 통해 잘라봐요. 거기 앞에 말소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 직권. 그러면 회복 등기도 뭐예요? 직권이라는 거야. 말소 앞에 직권이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밑에 봐봐요. 등기원의 가호에 의해서 부적법에 말소된 잘라봐요.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관. 등기관 밑에다 직권으로 써봐요.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해서 직권만 써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문제 풀 때 자 컨셉을 잡아준다고. 말소 등기가 나왔다. 말소 등기가 나왔었고 말소 회복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앞에 신청이면 회복 등기도 신청. 여기가 촉탁이면 촉탁. 여기에 직권이면 직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럼 무슨 등기가 한다? 말소 회복 등기가 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숙제해달라는 것은 요 정도예요. 요걸 해놓고 문제풀이가 써먹기만 하면 되거든. 이런 포맷이 안 맞아버리면 머리가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체계가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권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 토지가 뭐예요? 맹지야, 맹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날아다닐 수 없죠. 그럼 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 필요한 땅, 역지. 그래서 역지. 자, 길을 하나 좀, 길은 누가 줬어요? 자, 글성자 돼서 여기에 뭐예요? 성역지. 그렇죠, 성역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여역지권자. 이 사람은 성역지권자. 누가 설정해 줬어요? A가 B한테 설정해 줬잖아. 그래서 이 사람 읽어봐요. 지역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지역권자가 돼. 누가 길을 줬어요? A. 그러니까 기부했죠. 그러면 당신이 등기하러 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등기 이루어지겠네. 무슨지? 성역지. 그렇죠. 성역지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요거는 무슨지? 여역지. 요 여역지는 알아서 등기한이 직권으로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성역지는 뭘로 이루어져? 신청. 여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장 가서 순발력을 발휘해. 요 하면 요역하면 요역지에서 요직 중요직책 요직 이해를 하면 이게 사실 제가 시간이 많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예요? 시간이 제가 뭐예요? 요 40문제면 제가 죽도록 하지. 40문제도 저도 이게 깨끗해 한두 개 지문 나와서 그게 정답이 되니까 설명하기도 아깝고 뭐 하기도 아깝고 근데 내용은 설명할 게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 직권 등기라는 걸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역지는 뭐로 이루어져? 신청으로, 여역지는 직권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성역지에서 뭐가 보여? 시옷이 보이잖아, 시옷. 자, 성역지에서 읽어봐요. 성역지에서 뭐예요? 신청. 그러면 여역지는 뭐다? 직권. 그러면 아니면 뭐예요? 여직. 이해는 순간이야. 이해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 가지 패턴을 좀 외워줘야 되겠네. 아까 뭐예요? 행직, 당직, 여직. 그렇죠. 그럼 요 나오면 문제 풀 때 이제 요 찾아 요 직 찾으면 돼. 요하고 신 나오면 틀리는 거거든. 당하면 당신 이름 틀려요. 당직. 그 다음에 뭐예요? 행직. 이해가 됐으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 행직, 당직, 여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가 저당이 있어서 추가되었다는 뜻 동그라미 있잖아요. 뜻 찾았어요? 예, 뜻이 들어가면 이 뜻이 과거에 뭐였냐면 이 뜻이 취지였어요. 취지. 이 뜻이 들어가면 99.8%는 거진 시험 범위 한도 내에서는 직권이야. 뜻이 들어가면 뜻 들어가면 취지.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뜻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출제원이 이걸 공략하려고 그런다고.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상 공용본의 뜻.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가 들어갔어요? 뜻이죠. 뜻이 들어가면 뭐예요? 직권. 근데 이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는 규약이 포인트야. 규약은 누가 정해? 동대표가 정하죠. 그럼 동대표가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신청해 주세요. 우리 규약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러면 규약상 공용본의 뜻의 등기는 어때는? 읽어봐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뜻이 있죠. 여기 뭐가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가 포인트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아까 이의 신청이 붙으면 무슨 등기다? 명령 등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뺀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시험에 99.8%로 다 직권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두 개 조심해야 되겠네.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구분 건물에서 1 읽어봐요. 밑에 대직권 뜻 직권이네. 자, 2번 읽어봐요. 별도 등기에 있다는 뜻. 자, 건물만에 관한 뜻이 들어가면 뭐예요? 거진 99.8%로 다 직권이야. 뭐만 조심하면 돼? 계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 그 다음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그래서 뜻의 등기. 직권 등기라. 자, 이거는 무슨 신청? 단독. 이거는 명령 등기가 된다는 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뭐예요? 밑에 가로 2번에 법원의 명령이 있네. 법원의 명령 등기로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선생님 나는 이것저것 공부 안 할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6개를 제가 조심해서 다뤄놓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출제되는 거. 그래서 가압류 등기. 자, 이렇게 손가락 쫙 그래서 가처분 등기.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 가압류는 이제 자기가 따져요. 저걸 이제 패턴을 잡았으니까. 가압류는 어디에서 한다? 법원. 법원은 죽지마. 관공서, 무슨 등기, 적답 등기. 이의 신청이 붙었나 안 붙었나? 법원은 특히 이의 신청이 붙었냐 안 붙었냐만 확인하면 돼요. 자, 가처분 어디에서 해? 법원. 이의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관공서, 적답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의 신청, 이의 신청. 그러니까 적답 등기.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때 명령하고 이때 명령은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임차권을 뭐 강제하게 한 명령이죠. 요거는 어디에서 봐봐 읽어봐요. 가처분 명령. 요 명령은 뭐에 가름해준다? 판결에 가름해줘.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가처분 명령 등기. 자, 여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가 포인트죠. 무슨 등기? 명령 등기. 계약상 공용은 여기가 포인트죠. 단독 신청이 되네.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에 매년 출제되고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요거라도 좀 잡아서 나름대로 딱 잡아서. 그러면 자기가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딱 손가락만 가압류 등기. 자기가 혼자서 해석을 해봐야 돼. 가압류는 법원이다. 이의 신청이 없다. 죽지만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것도 적탁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명령 등기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의 신청이니까 이의 신청.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덜 보호받는다. 법원에 신청하면 당연히 신청이죠. 그러니까 법원,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때는 가처분 명령이니까 판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거든. 이때는 그래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여기는 뭐가 붙였다? 그건 뭐예요? 명령. 계약상 공용본의 뜻의 등기는 단독 신청.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적탁. 단독 신청. 이거는 명령 등기. 이거는 단독 신청이 돼. 그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어떤 몇 개 봐봐요. 행함은 직, 당함은 직, 여감은 여직. 그래서 문제 풀 때 기만 익숙해지라. 문제 풀 때 행 당왔다 그럼 직 이렇게 찾으면 돼. 여기 뭐라고 써놔서 당, 직, 그 다음에 여직, 그렇죠? 여기 봐요. 행직, 당직, 여직 이렇게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작년에도 여기에서 3문제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1호 2호하고 가등기하고 수용 등기 걔네들. 그러면 여기에서 직권 등기에서 작년에 그러면 7.5가 나와버렸네요. 7.5. 그래서 7.5가 나왔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제 자기가 정리할 거는 당사자, 신청, 항공사, 접다, 등기관, 지가,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의신청으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무슨 강제? 등기 강제.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나 예조로 뭐예요? 등기 강제. 뒷장을 넘겨봐요. 그러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자 거기 1번의 원칙 당사자 신청 2번은 뭐예요? 예외. 그러면 등기 강제 여기를 좀 잡아주셔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우리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은 뭡니까? 몇 개월에 강제하죠? 1개월.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장과 일치 목적 부동산 등기법 강제 찾았죠?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야죠. 자 표제부라고 써놔야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사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번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지번 변경 시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표제부. 그러면 이 표제부는 1개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등기부는 몇 종류? 크게 두 종류.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건물. 그 옆에다 써놔야죠. 토지도 1개월의 강제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1개월의 강제를 합니다. 근데 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요. 요거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사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오래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게 여기 있네요. 토지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은 있다라는 거래. 있다. 자, 우리 이제 등기법 완전히 등기 종류가 뭐가 들었는지 봐봐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죠. 자,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타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뭘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죠. 그럼 표제부가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멸실 등기도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토지 멸실 등기는 몇 개월? 1개월. 일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고 앞에 건물 멸실 등기는 1개월. 일반 과태료 50만 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런 의미를 찾아내야 우리가 그래서 등기 종류 분류를 완전히 머릿속에 완전히 부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 올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올해 등기법 문제 나오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에 강제하고 있다? 1개월. 무슨 부? 표제부. 자,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그때 X야. 여기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이거든. 자,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여기는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당사자가 팔고 사고 파는 것을 당사자가 약정하는 것. 자, 읽어봐요. 자,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낙선계약이요. 낙선. 자, 합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불려식행이요. 불려식계약이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요. 그 다음에 전형계약이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다. 유명계약이요. 지금 생각을 한번 반성의 기회를 한번 잡아봐요. 매매 그런가 뭐예요? 낙선계약, 불려식, 쌍무, 유상, 전형계약, 유명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쌍무계약으로 끌고 가봐야 되겠죠. 자, 읽어봐요, 이제.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읽어요. 쌍무라는 것은 결련성이야, 결련성. 결련 당사자와 나의 관계. 그래서 봐봐요. 자, 전속, 그 다음에 전속. 성립상의 결련성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이행상의 결련성, 그 다음에 전속상의 결련성. 읽어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는 거야. 벌써 공부된 사람은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 이거는 동시 이행 항변권, 정석은 이행 부담의 문제가 되는 거야. 이행 부담의 문제. 그러니까 벌써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행상의 결론성에서 동시 이행 관계가 있네. 동시 이행 항변권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가봐요. 이행상의 결론성 뭐예요? 동시 이행 항변권. 읽어봐요. 쌍무. 그러면 매매네. 매매는 어디에? 갖고에 얼고에. 갖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라는 것은 며칠이죠? 60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니까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걸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은 이걸 끌고는 요 루틴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매매는 결론적으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그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언제일까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네. 그게 작년에 2.5점차. 이행기로부터가 아니라 잔금 지급일로부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를 가르쳐서는 이제 하나를 알아야 되겠네. 자, 여기 읽어봐요. 매매, 읽어봐요. 쌍무계약, 읽어봐요. 증여, 편무계약이 돼. 편무계약이. 편무계약. 그럼 편무계약과 관련돼서는 동시행관계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매매, 증여. 그렇죠.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매매 그러면 특별조치과 관련돼서 연결된다. 읽어봐요. 무슨 계약? 쌍무계약. 증여는 편무계약을 알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 얘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읽어봐요. 읽어봐요. 각구가 무슨 건?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등기를 강제하네.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특별조치법에서 강제하는 것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그래봐.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완성된 후에 계약을 체결했다. 요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래.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보전 등기가 완성돼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그러면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야. 그럼 보전 등기 가능할 일이 뭐냐? 바로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관계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특별조치법만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대장의 일치 목적, 부동산 등기법 강제 몇 개월이다? 1개월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탈세 방지 목적으로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사행 강제 무슨 등기가 나와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1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건물 준공 후 잘라봐요. 건물 준공 후.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요 그림상 어디예요? 요거죠. 건물이 준공됐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잘라봐요.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대장 등재된 경우 이때는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 대장 등재일이 뭔데? 보전 등기가 가능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이제 외워야죠.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때는 대장 등재일로부터.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 돼. 그 밑에 한번 가볼까요? 자, 가로 1번에 소유권 이전, 쌍무계약이네. 쌍무 그러면 결련상 동시 이행 관계. 읽어봐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이게 바로 뭐예요? 잔금 지급일이 되죠. 그럼 편무계약은 대표적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우리 이제 쌍무계약의 예를 하나 들어놔요. 그 앞에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매. 편무계약은 대표적으로 진여. 그래서 매매 나올 때 증여 나올 때 강제가 나오면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명의신탁의 강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3년이라는 것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 특별조치법을 갖고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하는 매매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증여는 계약 효력일로부터 60일. 그럼 요거는 보전 등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요거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때가 뭐예요? 대장 등재일. 자, 그러면 이제 시작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잡았어요. 자, 자기가 요렇게 이제 공부가 돼야 돼. 요렇게. 다시 이제 봐봐요. 계시 읽어봐요. 정리를 해야 돼. 머릿속에. 당사자, 신상, 관공서, 접타,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 이의신청. 등기관의 직권 등기는 중요하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아까 행직, 여직, 당직 이런 것들 뭘 기회 좀 해서 문제풀이 할 때 몇 번 연습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원칙, 등기 강제. 당직은 당사자 신청. A로 뭐예요? 등기 강제.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등기법이 나올 때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뭐예요? 60일. 꼭 확인할 거. 보전 등기, 건물이 완성된 이후냐, 건물이 완성 전에 한 거냐, 매매냐, 정려냐, 그거랑. 그럼 매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매매. 요거는 쌍무계약에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정의는 무슨 계약이다? 현무계약으로서 계약 효력일로부터 발생이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이제 암기안에서는 문제를 못 풀어나가요. 그래서 문제 최소한은 요 의미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잡아주고요. 지금 정확히 10시 58분입니다. 저거 4분 빨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71페이지 제3절 요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